자, 다음은요. 사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뭔 사진입니까? 두 마리 개인데요. 짐작하시겠죠? 이게 무슨 개인지? 그 논란이 됐던 풍산개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죠? 파양 논란. 물론 파양은 아니고 이제 뭐 반환이라는 공식 표현이 나왔죠. 반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지금 동물원에 보내지나. 지금 동물병원에 있거든요. 뭐 검사도 받고.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관리하고 길러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전국에 있는 동물원 중에 한 곳에 보내려고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아보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한 동물원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마리가 그냥 들어갈 정도로는 아니어가지고 따로 그게 필요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관, 이게 사실 이걸 법적으로는 뭐 기록물이라고 간주가 된다죠. 그래서 기록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동물원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이거 혹시 기를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답니다. 근데 그 만약에 기른다 그러면 그 법적인 형태는요 대여라고 합니다. 대여, 빌려주는 거래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그 지위가 좀 복잡합니다. 자, 우선 장혁장 이사장.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는데 거기에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그동안 무상으로 기른 것에 대해서 고마워야 한다. 오히려 왜 이렇게 비난하고 논란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했어요. 그게 또 논란이 좀 됐거든요. 6개월 동안 무상으로 기른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 예. 그 6개월에 들어간 뭐 사료비나 병원비가 되게 아까우셨나 봐요. 이게 전직 대통령의 언어인지 예. 이런 거 쓰셔도 그 비서실에 있는 그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있거든요. 참모들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 영상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6개월 공짜로 길렀다고 감사해라라고 국민들에게 윽박지르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입양 환영한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말장난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 개정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시행령을 보게 되면 예. 이 대통령 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에 더 잘 기를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 기록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송강이와 고미에 대해서 평생 위탁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 위탁 계약서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게 법적 용어가 입양이 아니라 평생 위탁일 뿐이지 위탁, 뭐 대여 이런 거네요. 사실상의 입양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입양하면 환영이다라고 말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파양이 아니다. 예. 법적 용어가 위탁 계약 해지인 것이지 파양과 대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예. 이미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은 올해 3월 26일에 다 개정이 되어서 통과 공표가 되었고요. 다만 한 가지 6월에 고시 예정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예. 시행령은 이 비용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는 부분. 네, 월 250만 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에 준하는 위탁 계약 해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돌려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입양한다면 환영이다라는 말씀은 말장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른바 뭐 입양이든 아니면 대여든 위탁이든 기르면 안 되는가? 이 두 마리의 풍산개를 기르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이 두 마리 풍산개의 거치가 정치적 논쟁이 되었을 때 이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또 입양하는 것이 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통령실발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또 유기견 한 마리와 유기묘 두 마리, 세 마리를 추가 입양하셨더라고요. 지금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10마리가 됐는데 10마리요? 네, 이 정도면 국민들 봤을 그럼 때 지금 대통령 관저에 10마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되는 거죠. 뭐 근데 대부분이 다 유기견, 유기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개와 고양이를 데려오는 철학이 분명히 있어요. 주인 없이 예, 이 예. 방치된 주인의 손길을 타지 않은 유기견과 유기묘를 데려와서 기르겠다는 어떤 일관된 철학 하에서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들이 풍산개도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 것이기 방치된 때문에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지금 그런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예. 아마 위탁 기간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부분에 한 가지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의 아니게 정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데려가는 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동물 10마리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한쪽에서 아니 10마리 중에 2마리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같이 그냥 키워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가지를 뻗네요. 얘기들이 자꾸. 김관학 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물원 찾고 있답니다. 데려갈.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가 기록물 또는 국가 자산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아지, 개이고 생명체이고 더군다나 이게 강아지는 반려견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국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관리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 들어가면서 이어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서 기르시라고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기렀으니까 어떠냐. 시행령 바꿔서라도 이렇게 된 조치를 거죠. 해서 그거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죠. 이 정도도 못 지키면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킨다는 거는 최종까지 완성해서 지원까지 해주는 그렇지, 것까지 지원까지 마무리가 해서 됐어야 아니 된다. 왜 그걸로 얘기를 해서 이제 데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뭐 데리고 기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예.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안 지켜서 이 예. 모든 사단이 터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상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약간 좀 국민 논란이 정서상은 됐어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단어 사용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 바깥으로 나온 거거든요. 개 2마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때문에 책임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기록관이 전국 각지 동물원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혹시 의사 있으세요? 뭐 데려가실래요? 뭐 이걸 물어보고 있답니다. 참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상황. 자, 다음은요. 뭐 국제 관련 기사. 뭐 우리하고 또 관련도 있네요. 뭐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죠. 재산이 2,800조 잘못 쓴 거 아니죠? 2,800조입니다. 사우디 실권자죠. 빈살만. 17일 새벽 방한하거든요. 근데 그 묵는 호텔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인데 400실을 통째로 예약했답니다. 그럼 객실 400개를 쓰는 겁니다. 수행원하고. 뭐 네옴시티 수주기업 뭐 이런 거 관련된 논의를 할 걸로 보여요. 근데 17일 새벽 왔다가 그날 밤에 출국하거든요. 하루도 채 안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하군요. 규모가. 윤 대통령과 접견 일정 조율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실을 통으로 빌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스케일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자, 이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체급 키운 리틀 트럼프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주목받고 있어요. 트럼프를 뛰어넘을까?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했는데 사상 최대 표차로 이긴 거예요. 지금 이번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가 체면을 구겼다 이런 평가 받는데 반면에 공화당 소속의 디샌티스 주지사 굉장히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공화당 유력주자가 됐다. 자,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김용욱 비대위원께. 미국은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막 주목받고 이런 게 자주 있습니까? 이렇게?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2004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갔었거든요. 근데 존 케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예. 그때 지원 연설을 했던 것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던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예, 주사였어요. 당신 상원의원이었는데 예. 현장에서 뭐 워낙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는 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욕타임즈 보니까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연설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저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 내용을 그때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연설. 근데 이번에 약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공화당에서. 근데 이 이제 리틀 트럼프 디샌티스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재선이잖아요. 예. 플로리다 주지사. 플로리다가 워낙 또 큰 주고 이 재선이니까 2년 뒤에 2024년 11월 달에 아마 예. 사임하고 그 미국 공화당 후보로 나올 중간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틴계 많은 지역에서 이겼다. 지금 라틴계가 뭐 유권자 많은데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